자, 오늘 7월 21일 목요일 시장도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거래 대금에 비해서 최근 들어가지고 매일 공략할 만한 새로운 종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도 황금선을 회복해주는 단기 추세로 들어갔으며 지금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나스닥의 추세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만 있으면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끝까지 올라간다는 추세가 너무 길게 무너져서 여기서 끝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단기 추세는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종목만 있다면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한 번이라도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2, 3일 정도까지 활용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원칙까지 활용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도 안전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현재 관심과 토론 1순위인 일동제약이 점 하한가에서 출발을 했다가 한 번 풀리더니 잔량이 많이 쌓이면서 하한가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거래량이 3분당 꽤나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핫다를 하시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물량이 순식간에 줄어들거나 누군가 수만 주를 쓸어 담는 순간 거래량이 튀어 오를 텐데 제가 핫다랑은 맞진 않지만 그냥 혹시나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하는 생각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뉴스를 신뢰하지 말고 항상 비꼬아서 생각을 하면서 끝없이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이 어떤 발표를 한다 하면은 그 발표 날짜를 꼭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최근에 올려드린 매매 영상에서도 일동제약을 매매했을 때 솔직히 왜 올랐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뭐와 관련이 되고 무슨 발표를 앞두고 있는지 간단하게 뉴스 내용 정도는 체크해주는 정도인데 여기서 체크한다 하더라도 좋은 뉴스를 믿고 호재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서 함정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 번쯤은 검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독점, 유일 이런 강조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선침해하고 뉴스 띄워놓고 팔아먹는 수법 등 뉴스는 불건전한 목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함정을 찾는 단어가 될 뿐이지 매매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치 테마주나 이런 바이오 종목에서 무슨 발표, 당선 발표, 그 발표가 정해진 날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발표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항공산업 관련주들까지 잠깐 시간의 거래에 올랐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며칠의 발표 있을 거다 하는 종목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발표가 잘 되어야지 그 잠깐 상승이나 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한 것이면 갭 상승 정도까지만 맛볼 수 있는 수준인데 만약에 발표가 잘못 나게 된다면 잃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이오가 아닌 다른 종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얻는 거에 비해서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은 잃는 건 적은데 얻을 게 많아야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잃을 건 많은데도 얻을 건 거의 없다면 투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일동제약이 만약에 보류가 아니라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암 안치약, 불치병 치료약 같은 처음 보는 기발한 게 아니고서는
재료 소멸로 받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시초가가 잘해도 뭐 10%에서 15%, 점상은 당연히 힘들고 한 잘 떠도 15% 정도 뜬 다음에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표 내용이 내가 원했던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지 15%, 진짜 운이 좋다면 뭐 20%, 기껏해야지 15%에 그걸 계속 버티면은 다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뤄야 될 것은 30%. 여기서 상한가가 풀리거나 거래가 점점 더 많이 된다면 뭐 내일 아침에는 뭐 장전에는 마이너스가 떴다가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만약에 잔량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또 풀리지 않는다, 그럼 추가적인 갭 하락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잃어야 될 게 한 3, 40%, 얻어야 될 것은 15%. 당연히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악재가 다시 호재로 된다든지 갑자기 승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단기간에 회복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윗골이 그대로 달고 다시 추락한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 뭐 늦어도 다음 주 월화수 중에서 주가를 최대한 올려놓는다, 그 전에 최근에 고점에서 거래가 되던 부근까지라도 올려놓게 된다면, 빠르게 살려낸다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살려내지 못한다면, 살리는 척만 하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무너진다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른 급등주와 다를 것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래가 뚝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는 주가가 다시 뭐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오는 것은 힘들겠지만, 고점이 아니라 최근에 적어도 첫 상승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한 중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돼봐야 알 것 같으며, 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지수라 하더라도 하락이 너무 오래되고 단기간에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수급이 꼬여버렸다는 것은 주가를 올려줄 세력은 나가는데 그냥 시장에 있는 개인들만 단기간에 떨어지는 가격에서 전부 잡았다. 그러면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 계속해서 고점을 찍다가 그 고점을 유지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뭐 악재든 뭐든 무너진다 하더라도 즉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1년 가까이 계속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 여기서 바로 살려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최근 들어서 좀 바빠졌는데 참 주식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내가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거나 시간의 거래 좀 노려보려 한다면 중간도 없이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 가는 게 두려워서 매수를 하면은 상한가 갔다가 풀려가지고 폭락하고, 매수 안 하면은 상한가 절대 풀리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올려놓거나, 신규주가 초기에 강한 종목들 요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꼭 기다리면은 끝까지 오르고, 기다리지 않고 매수 덥석하면은 끝까지 내리고, 반대로 가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는데, 신규주가 예전에는 정말 단순했는데 요즘에는 외국인 단타들이 대량 붙다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대성 창투에 붙어 있고 박셀 바이오에 붙어 있었는데, 오전에 눌림목 대성 창투에서 잘 하다가 또 박셀 바이오도 잘 하다가 마지막에
눌림목 잘못 공략해서 손실 좀 크게 입었습니다. 원래 단일가 예고가 걸린 종목은 마지막에 단일가 들어갈 것처럼 약속했듯이 마지막에 보합보다 한호가 위에 뭐 예를 들어서 69,900원 이렇게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서 박셀바이오도 69,900원에 마감하겠구나, 내가 이쯤에서 사면은 나중에 종가쯤엔 올려주겠구나, 그 생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가지고 넣었습니다. 근데 나눠가지고 넣었는데 저가가 5%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공포가 심해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 때문에 오전에 수익을 쌓았던 대성창투랑 박셀바이오 눌림목 수익금 전부 다 날리면서 마감을 했지만 확실히 눌림목 매매가 시장과 상관없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항상 돌고 돌아가지고 신규주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데 HP, SP는 공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두 배 뻥튀기가 아니었다면 이건 무조건 공략을 했을 텐데 그놈의 원칙이 뭔지, 저는 두 배 뻥튀기 된 종목은 절대 함부로 매매하지 않는다. 진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함부로 매매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은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원칙을 왠지 지키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당연히 새롭게 떠오른다면 다음날에 눌림목, 관찰할 만한 것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 뜬 것보다는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신규주와 함께 나왔습니다. 내일도 공략 잘 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